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 중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 연설문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국민으로서 제시해 보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거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우리의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깊은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로 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영광이자 책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더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 부담은 커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여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 문제, 특히 전세와 월세 시장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높은 임대료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취임 즉시 긴급 유동성 공급과 상환유 해제 확대를 시행하여 숨통을 틔워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첨단 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AI, 바이오헬스, 우주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에 과감한 세제 지원과 R&D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여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국가 전략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와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별로 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저는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 노년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산 지원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단발성 지원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저는 출산 지원금을 1회성이 아닌 5년간 누적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첫 돌에 100만원, 둘째 생일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장 큰 걱정은 교육과 돌봄입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역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을 위한 특화 직무를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대하여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멘토링, 마을 돌봄 지킴이, 문화유산 해설사 등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간병과 돌봄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간병 돌봄 지원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가족의 요양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케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야간보센터를 확충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조개혁 주거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주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집값은 안정되게, 내 집 마련은 실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2%대 초저금리 대출과 LTV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하여 주거 사다리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그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거의 좁고 불편한 공공임대가 아닌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특화 설계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기능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 공급하여 출퇴근 시간도 줄이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 걸리는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에서 핵 위협에 직면한 나라입니다. 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북핵 억제력 확보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정례화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실전적으로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가속화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민간 방공체계도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전국의 대피시설을 현대화하고 정기적인 시민 대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며 공공방공망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EMP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주요 인프라 보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한중한일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에 반하는 압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K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기술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모든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뛰어난 인재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교육, 철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AI 코딩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필수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 교육으로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 고급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서울 최고학교의 수준 높은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과 최신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진학만이 성공의 길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고졸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이 야간 대학이나 온라인 대학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산업 현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여 졸업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국가 엘리트 육성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전국의 중고교생 중 학업 성취는 물론 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가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국비 장학금과 세계 유수대학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현장 연계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복무 대체형 국가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부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성, 협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IQ, EQ, HQ, 쿼션트를 모두 갖춘 진정한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는 안전망이지 직업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청년수당과 기초생활 보장제도도 공공근로, 지역봉사, 직업훈련 등 근로 의무와 연계하여 수혜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수급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과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 복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일을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장려세 JITC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국가도 보탠다는 철학 아래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복지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수급 감시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고의적인 복지제도 악용에 대해서는 재수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취업 회피자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부정수급은 막는 양방향 접근을 시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이념과 세대, 지역 간 갈등으로 분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열을 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념이 아닌 국민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중 좋은 것은 계승하고 효과적인 것은 발전시키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겠습니다.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청년위원회와 노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세대통합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노인들의 소득과 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대 통합형 정책을 개발하여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대학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완성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10만 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초중고 SW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AI 관련 학과를 확대하며 산업 현장 인력의 재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컨설팅, 클라우드 도입 비용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보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도 디지털 혁신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마이너스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전국에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하여 누구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저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체계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R&D 투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과 공급망 확보에 투자하고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 수소 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철강, 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친환경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와 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모빌리티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과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정책 토론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형 예산제를 확대하여 특정 예산의 사용처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국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과 제안을 받아 답변하겠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잡한 정책과 법령을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 세금 지도를 만들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제안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안된 의견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많은 지지를 받는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제안자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이슈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대책,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로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UN, G20, OECD 등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인공지능, 윤리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 인재를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여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겠습니다. 문화는 외교와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한류를 통해 형성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심화 발전시켜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비효율과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겠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은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저출산, 디지털 전환 등 범부처적 과제를 위한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불필요한 서류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창업과 사업 확장에 관련된 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여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순환보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환경 구축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생계 지원,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과 자녀 교육 지원, 조손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등 각 가정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성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와 가사의 공동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리더십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과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주거, 교육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산업화를 이루고 IMF 위기를 극복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선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저와 제 정부가 반드시 지켜나갈 실천의 다짐입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성과와 미흡한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꿈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보호를 받는 포용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통합,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성원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협치를 통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역사적인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지금까지 연설문 잘 들으셨나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패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행하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시이며 실패한 것도 거기도 방향성을 잡아서 지혜롭게 잘 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얘기해봤네요.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오직 나라만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생각이 다르고 나가야 할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로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가정은 성장하면서 화목하고 대화가 되는 분위기 좋은 가족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했지요. 한나라도 한 가정과 같은 것이니 서로 화합하고 대화하고 공유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